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그리든 안 그리든 간에 정말로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디자인하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그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허영 감독님 이거 사전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라이즈 오브 가디언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가 원래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 허영 감독님이 맡고 나서 그걸 좀 한국적인 얼굴로 다시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킨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저도 꼭 이 디자인을 왜 저 감독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 이제 그새 감독님이 오시고 그리고 새 프로션 디자이너랑 다 그때 다 왔어요. 그 감독이랑 프로션 디자이너가 저한테 얘기하기는 지금 있는 캐릭터는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든다. 캐릭터 디자이너를 새로 고용할 만한 버짓은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런 거 생각이 있으면 해볼래? 약간 어떤 소년의 이미지가 더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얼굴을 약간 소년이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왜 보면은 미소년 그룹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남자 아이돌 같은 느낌이 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국 애들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음. 동양 느낌도 아닌 중간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음. 감독이나 프로덕션 디자이너 다 좋아해 음. 줬었고 이게 그 음.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쵸. 그때는 제프리 카젠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프로브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 모델러 겸 모델링 겸 캐릭터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이스 오브 가디언에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고 하셨어요. 2006년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들어가면서 음. 제 첫 아기를 가졌는데 걔가 이름이 제임이에요. 제임인데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메인 남자의 주인공 이름도 제임이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하다가 내 애가 8살이 됐으면 이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제 아이의 사진을 제가 앞에다 갖다 놓고 얘가 8살이 됐으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력으로 그래서 만들었었던 게 지금 그 캐릭터입니다. 제임이라는 캐릭터예요. 너무 뿌듯한 순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은 1살이지만 8살이 됐을 때 요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그걸 상상하셔서 그 캐릭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이미가 지금은 이제 몇 16이 살인데 됐죠, 16. 지금 어떻게 8살이 됐을 때 감독님이 생각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비슷했어요. 그래도 지금의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8살의 제임이랑 음. 영화의 제임이랑 느낌은 굉장히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야, 신기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제이미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참 아빠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생이 그럼 나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그 제이미 동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또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 샌더스 감독하고 일을 지금 이제 몇 번 하셨는데 어떤 감독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릴로 앤 스티치도 하셨고 How to Train Your Dragon도 총 제작하셨고 어떤 분이신가요? 맨 처음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저 사람 참 좀 정신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순간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잠재력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한 120%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계속 모티베이션을 계속 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잠재력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음.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샌더스랑 일을 하면서 싫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의도하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같이 잘 클로즈하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줘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
으쌰으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팀워크가 하고 굉장히 좋은. 예, 예, 예.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감독이고 음.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그분이 원래 그 애니메이터였어요, 디즈니에서. 그 크리스 샌더스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답니다. 되게 잘 그리고 릴로 앤 스티치도 그분이 디자인을 하셨으니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런 그 디자인 능력도 있으면서 스토리텔링까지 잘하는 저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레전드라고 불러요. 그 작품을 보고 작품이 잘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다 작품은 정말로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허연 감독님도 팀장이세요. 모델링 팀장 하시고 이제 저희 그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그 모델링 슈퍼바이저라고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그 감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팀을 이끌어가는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사실 거기 그 팀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아티스트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티스트 분들은 자기 영역이 확실히 있고 또 그걸 좀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 하는 걸 좀 힘들어 할 때도 있고 어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팀 간의 다이내믹을 좀 상상을 해보는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120%를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이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여기 그 구성원들은 진짜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이끌어 나가려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리스펙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을 이끌지만은 제가 그 사람들을 리스펙트 한다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음. 하고 그 아티스트들이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를 음. 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를 느낄 때 그런 걸 느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샌더스가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틀린 게 있는데 제가 먼저 우선 크리스한테 보여주기 전에 어프로를 받기 전에 제가 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걔가 그렇게 바꿔서 보여줬는데 이제 그 크리스가 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뒤로 숨지 않고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다. 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고 제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 어떤 리더들의 공통점은 그런 말을 할 때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풀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그걸 그 프로텍트 해줄 때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적어도 얘를 말을 따르면 나한테는 그 손해가 안 가겠다는 것들이 애들이 마음에 음.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이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저희 지니어스 비즈니스 채널의 많은 어디언스들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한국에서 이런 이쪽 그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드림웍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 그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중간급의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 큰 대기업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디즈니라든가 음. 픽사라든가 그 소니라든가 그 드림웍스 뭐 그런 몇 개,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들이 많아요. 드림웍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큰 회사에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단 그냥 애니메이션 그 어떤 과목을 메이저로 그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계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음. 최대한대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들을 뭐 이주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열심히 자기가 하시는 거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자꾸 그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게 먹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은 세상에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제 느낌에는 그런 언젠가는 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진짜로 한국 분들 이제는 다 영어도 참 잘하시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언어에 대한 투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과묵한 아이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국도 어떤 교육이 많이 틀려졌다고 들었고 그리고 많이 영어를 잘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꿈을 키워나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지금 한국에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감독님은 지금 매일매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드림웍스 맨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팀장의 어떤 직책을 했을 때 그런 떨림들이 기본적으로는 크게 저한테 제 인생에서 계속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직업은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영화마다 스타일이 틀리고 그다음에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거나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새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새 영화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 그래서 과장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드림웍스 이렇게 들어갈 때 게이트 정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저는 사실 가슴이 조금씩 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21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 느낌이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파킹랏을 나와서 저기 메인 캠퍼스로 걸어갈 때 그 길이 항상 똑같이 제가 출퇴근할 때 같은 근데 들어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참 이런 회사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회사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가슴 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저 그 마지막 말씀 저는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와일드 로봇 보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인터뷰하면서 우리 허영 감독님의 철학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도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마 앞으로도 어떻게 사실지 조금 그려지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에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서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또 하신 분이었다는 게 또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또 울림을 주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니어스 미드스 채널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